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초소액 투자로 월 100만원대 월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임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법은 바로 단기임대입니다. 장점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하게 되셨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죠. 취득세가 있겠고요. 보유하면서 발생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하셨을 때 양도소득세까지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해서 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기임대는 월세로 저희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전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부담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건물주가 아니지만 충분히 월세 흐름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곳에서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적으면 500만원, 보통 1000에서 2000만원 안쪽으로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다시 저는 약간 월급을 받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이 월세 흐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업으로 좀 벌 수 있는 수입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결과 저는 단기임대를 좀 저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현재 역삼동이랑 서교동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숙소를 운영하면서 저의 마인드나 저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기임대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33M2죠. 33M2는 주택 단기임대 플랫폼입니다. 7일 단위를 이용이 가능한 주세 개념을 갖고 있고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꼭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구나 간편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3312는 계약 절차가 크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게스트분이 자기가 원하는 그 체크인 날짜 저희에게 요청을 주시면 저희는 그 정보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게스트분이 체크인 날짜에 맞춰서 체크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다음 날이면 저희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체크아웃 날짜에 맞춰서 퇴실을 하시면 퇴실한 숙소를 청소를 하고 또 새로운 게스트를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3M2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가져왔습니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상반기 거래액만 무려 3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3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숙소 한 군데만 해도 한 달에 약 70%에서 80%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임대료와 주당 관리비입니다. 청소비는 퇴실하실 때 한 번 내는 비용이고요. 서비스 수수료는 33M2에서 3.3%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이 금액이 그대로 저희 통장으로 꽂히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 플랫폼 자체가 어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휴대폰으로 딱 알람이 뜨면 응대를 하실 수도 있고 빨리빨리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간편한 것 그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단기임대를 주로 찾는 수요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올라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 33M2를 찾으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33M2 플랫폼을 알게 된 계기입니다. 이사 때문에 집이 필요했어요. 저처럼 이사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세 번째로는 대학병원 근처에 간병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간호사, 이렇게 실습생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의 집을 인테리어 때문에 한 몇 주 정도,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집을 비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단기임대를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단위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처럼 하루, 이틀 이렇게 짧은 단위의 숙박업보다 신경 쓸 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입신고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채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채당 순수익이 한 50만 원 정도 남는다 하시면은 5채 했을 때 250만 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의 상한선이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일수에 상관없이 내국인, 외국인 모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보통 역세권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보통은 많이들 세팅이 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 옵션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어비앤비보다 단기 임대를 추천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대부분의 숙소가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임대는 합법이에요. 사업자 등록도 필수가 아니고요. 전입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제한이 또 없다는 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연식도 몇 달 전부터 생겼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도 비교적 원활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하루가 지나서 바로 좀 다른 외국인 분들이 계속 바꿔서 이렇게 좀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집이 그만큼 상한다. 그 집주인 동의를 받기도 어렵지만 이 세대원분의 동의도 이게 더 어려워요. 그 동의도 받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제가 이 숙소를 오픈하는 과정과 비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증금은 제가 현재 5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500에서 1000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 2년 정도의 그 계약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임대로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뭐 3개월, 한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짧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무보증금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보증금을 좀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숙소들로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월세는 저는 50에서 80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처음에 한번 내는 거죠. 근데 직거래로 진행을 하셨을 때는 딱 한 번 처음에 내시는 비용이고요. 물품 세팅, 가구 세팅 같은 경우에는 풀 옵션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50만 원 정도로 드시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어컨 빼고는 다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세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한 80에서 9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픈을 하는데 지금 기간은 한 크게 보시면 2주 내로 오픈을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플랫폼 내에서 제가 어디다가 오픈을 하고 뭐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제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조건에 따른 조사를 3일에서 6일 동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현장 임장을 가셨을 때 2, 3일 내로 임장을 하루에 한 10군데 이상은 돈다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숙소를 골라서 세팅을 하는 기간은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을 업로드하는 기간까지 2주 내로 충분히 오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8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기로 했죠. 첫 번째로는 수익성 분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오픈하고 싶어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이 월세를 모두 매달 이렇게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괜찮고 내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현장 임장을 가실 거예요. 현장 임장을 가서 이 부동산은 위치가 괜찮고 전반적으로 주변에 뭐 인프라, 뭐 이 숙소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약서를 그 숙소가 마음에 들면 작성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세차 특약을 꼭 받으셔야 되시는데요. 특약을 받으실 수 있는 꿀팁 같은 것도 이따가 좀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주 날짜를 정하실 텐데 그 입주 날짜에 맞춰서 청소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입주 청소를 불러서 한번 하실 때 좀 깔끔하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깨끗하게 청소된 그 숙소를 가구와 소품 같은 거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면 6번째로 사진을 촬영하시고 그대로 올리면 안 되겠죠. 예쁘게 저희가 보정을 해서 쾌적하게 보이는 그런 숙소를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고요. 업로드가 된 이후에는 게스트분이 저희의 숙소를 보고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게스트분이 퇴실한 날짜에 맞춰서 저희는 청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교동 숙소입니다. 고정 지출을 먼저 보셔야겠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월세 55만원, 관리비는 지금 기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기본 관리비가 10만원이 발생을 하고요. 공과금은 전기, 수도, 가스 세 가지로 좀 통합해서 10만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약 2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중개수수료는 30만원 정도 나가고 직거래로 하셨을 경우에는 이것도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세팅하는 비용은 약 70만원 정도로 발생을 했고요. 매달 고정 지출 비용은 약 77만원 정도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주당 객실료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플랫폼 내에서 저희와 비슷한 숙소들이 얼마를 받고 있고 조사를 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추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현재 1주당 36만 5천 원을 받고 있고요. 관리비 6만 원과
그리고 나가실 때 청소비 4만원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달 기준으로 일주 공실이었을 때를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한 달에 매출은 139만 5천 원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고정 지출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77만 원을 빼고 청소를 직접 처음에는 한두 번은 제가 직접 했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한 번 하실 때 3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을 빼고요. 그럼 3주 기준으로 순수익은 약 53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주 만실이었을 경우에는 약 100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순수익 한 달에 53만 원을 연수익률이기 때문에 12개월을 곱하겠습니다. 이거에서 초기에 세팅하는 비용 7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 이걸로 나눴을 때에는 연수익률 무려 111%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4주가 다 찼을 때에는 무려 수익률 200%가 넘는 2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단계로 좀 넘어가서 현장 임장을 가실 텐데 현장 임장을 가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손품을 최대한 저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33일도 플랫폼에서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주당 가격이 있죠. 그리고 제목이 있고요. 이 썸네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목 밑에 상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대 오피스텔 몇 층에 있는지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여기 계약 시작하기를 딱 누르시면 이 빨간색으로 지금 선이 그어진 게 예약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약률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보이시는 상세 주소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네이버 지도에다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이버 부동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탭이 뜨게 되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네이버 부동산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탭으로 넘어가서 이 월세 탭으로 지금 설정을 하시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이 현대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지금 저 지도로 보셨을 때에도 동서남북 기준으로 한강이 보이는 세대는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1층부터 뭐 예꼭대기 15층까지 모두 한강이 보이진 않겠죠. 이 7층에 있는 매물도 한강이 얼마나 보이는지 이것들은 현장 임장을 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저는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떠있는 현재 매물이고요.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매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피스텔이 많다 보니까 저희의 경쟁 숙소로 지금 오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강뷰 숙소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케팅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나는 내 숙소를 충분히 경쟁력 있게 광고할 수 있어 라는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건 바로 차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월세 실거래가입니다. 지난 이 월세에 임차인으로 들어온 이 계약 건수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럼 앞으로도 들어올 수요가 여기 공급량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소품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과 체력은 저희한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품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매체, 저희가 보여드렸던 네이버 부동산 외에도 당근, 피터팬, 직방, 다방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전대차가 가능한지를 유선상으로도 먼저 확인을 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만나서 현장 임장 때에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올리는 데까지 귀찮거든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고객분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랑 미리 소통을 좀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 바닥을 보시면 환기가 충분히 되고 있나 이게 좀 거울을 보셨을 때 녹이 쓸어 있거나 곰팡이가 좀 쓸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라도 내가 오픈을 했을 때 괜찮을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도배, 장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역삼동 숙소예요. 역삼동 숙소인데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비용이 5만 원도 들지 않았어요.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바로 배송을 받아서 30분 내로 세팅을 완료를 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임장을 가셨을 때 해당 지역의 수요자층이 어떻게 되고 매물이 제가 저렴하게 나와 있는 편인지, 매물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난 부동산 중개사분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특약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셨을 때 그 특약사항에 이 문구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대차 특약을 안 받고 진행을 하셨을 때에는 임대인이 적발했을 때 퇴실 조치가 발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구와 소품을 세팅하는 건데요. 뭐 침대 매트리스 프레임, 소파, 테이블 이런 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근을 주로 이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은 난 새 거를 쓰고 싶다 하시면 쿠팡 아니면 오늘의 집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은 소품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이소에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에어비앤비 호스트 모임이라는 카페에서 모두 일괄양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는 게시물을 보고 지금 카톡으로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받아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다이소에서 구매한 내역들인데요. 여기서 거의 청소용품, 뭐 세제, 뭐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집에서는 제가 여기를 왜 참고를 하냐면 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집 내부의 컨디션을 여기 오늘의 집에서 많이 구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인테리어나 이런 내부 감성 같은 영감을 이쪽에서 받으시고 이 테문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사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진 검색하셔서 14,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0만원으로 숙소를 딱 세팅하는 그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보통 요즘은 OTT를 많이 이용하시죠. OTT 월 비용 27,500원이고요. 당근에서는 침대, 테이블, TV, 냉장고, 세탁, 건조기 이런 것들을 용달 한 번에 싹 끌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에서는 이 부분들 좀 세팅을 했고 다이소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조금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퇴실 후에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업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하는 리스트를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거주하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지금 침구를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침구 교체 같은 것들,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소모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여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는 보통 어디서 구하냐? 당근에서 좀 구하고 있고요. 침구류 세탁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런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당근에서 지금 저는 건당 3만원 정도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무려 22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대체 인력도 굉장히 수월하고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되시지만 이런 식으로 당근에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클릭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계약률을 봤을 때도 너무 좋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서 봤을 때는 추가 비용 관리비가 좀 세죠. 그럼 저희는 플랫폼에 노출되는 가격은 낮추지만 관리비를 좀 높여서 이렇게 조금 세팅을 하시면 저희가 좀 순수익률도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 비용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 숙소가 이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갔을 때 사진이 괜찮기 때문에 난 여기 이미 숙소가 마음에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비싸도 이용을 하신 경우가 많겠죠. 게스트분이 이용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삼삼엔트에서는 삼삼케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컵을 깨뜨렸다 그럼 이거에 대한 그 증빙 자료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제출을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좀 간편하게 저희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